사계절 인문학 특강 놀며 쉬우며 배우며 라는 제목으로 여름의 인문학 잔잔한 예술 흔들어 깨우기 라는 제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개요는 여러분들이 미술 작업을 통해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전시키고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요. 이것을 통해서 미술사에 등장하는 주요 자화상 그리고 현대미술의 기법 중에 하나인 드로잉을 매개로 해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어떤 시각적 그리고 조형적 묘사 능력의 향상 그리고 그런 체험적인 미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창작 활동을 경험해서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와 친근함감을 높이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미술 용어 중에 하나인 드로잉 그리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화상, 보통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그리는 인물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연으로 드로잉 넘어 드로잉, 지우는 자화상 드로잉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드로잉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드로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화가들이 어떤 본인의 표현 동기나 그것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예비적인 습작, 뭐 스케치, 소위 밑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려졌던 어떤 연습 같은 스타디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많이 이해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화가들이 본인의 어떤 특정한 시각이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장르로서 또 이해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드로잉이 하나의 독립된 회화 표현의 예술로서 가능성이 구축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타디죠. 그래서 여성의 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화로 옮기기 전에 이렇게 스타디로만 그려졌던 것들이 나중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드로잉이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동물에 대한 연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드로잉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스터디들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라는 화가도 빠른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어떠한 움직임, 표정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강아지의 드로잉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큰 회화를 위해서 그려졌다기보다는 이 자체로서도 드로잉의 어떤 한 장르로서 작품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이지요. 여기서도 빈센트 반 고호는 색의 표현이나 그런 것 없이 아주 담백하고 담솔하게 원아웃, 굉장히 지쳐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식 재료들만 가지고서 또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사인이 있지만요. 피카소의 드로잉이죠. 그래서 피카소는 거의 선 하나로 이렇게 새와 여인의 얼굴을 갖다가 또 표현해서 드로잉을 완성시켜주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피카소의 황소 그림이에요. 근데 피카소의 황소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로 황소를 묘사를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이 점점 더 단순화되고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형태만 남게 되는 이런 황소의 변천도 우리는 드로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미술 용어 중에 하나인 자화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얼굴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셀프 포트레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렘브란트가 그린 드로잉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굉장히 많은 자화상을 남겼지만 이렇게 회화가 아닌 유화가 아닌 드로잉만으로도 많은 자화상을 그리게 되지요. 여기서는 그 베레모를 쓰고 눈을 크게 뜬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자화상, 본인에 대한 기록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18살이었을 때 그리고 죽기 지점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본인의 자화상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셀피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그것을 남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얼굴을 그려서 그 자화상으로서 그 본인의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어느 자화상은 다른 자화상보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화상은 조금 더 심각한 표정일 때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 본인의 모습을 그렸던 1628년 18살 때와 그다음에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자화상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본인의 달라지는 모습, 큰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겠죠. 아까 보셨던 피카소도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자화상으로서 남겼는데요. 이것은 18살 때의 피카소의 모습입니다. 피카소도 아까 보신 렘브란트처럼 굉장히 많은 자화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15살 때의 피카소가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고요. 점차 18살 때, 24살 때, 85살, 그리고 90살일 때랑 비교하면 또 굉장히 다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자화상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화상과 그리고 드로잉, 이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연할 것은 자화상인데 그리는 자화상이 아니라 지워서 완성하는, 지우는 자화상 드로잉을 오늘만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지우개를 마치 연필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 그릴 거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명암들을 표현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필요한 재료들은 스케치북 아무거나 괜찮고요. 4절이면 여러분이 편하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묘사하실 수 있고, 연필 지우개 흔히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탄은 화방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여러분의 얼굴 이미진인데, 여러분들이 복사기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복사해 오시면 돼요. 흑백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톤을 목탄으로 스케치북을 다 빽빽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이미지, 복사되어 있는 이미지를 지우개로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지워가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우개는 흰색 색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시면 그때는 아까 사용하셨던 목탄으로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했던 작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외곽선부터 지워나가시기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의 프로파일을 복사해 왔고요. 거기서 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워나가면서 큰 덩어리부터 찾아가기 시작을 하죠.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본인이 쓴 안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정면으로 또 그 얼굴을 복사해 왔어요. 그래서 코가 우리 얼굴 중에 제일 솟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가 굉장히 하얗게 나오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어둡게 나온 경우죠. 친구도 거의 코만 나온, 근데 거기서 많은 디테일을 살려낸 작업이기도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귀가 가장 밝게 나왔기 때문에 귀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또 지우개의 모서리를 갖다가 잘라내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볼이 눌려서 볼이 거의 손바닥 크기처럼 하얗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떤 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재밌게 표현됐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있는 것도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친구는 재치있게 흰색 마스크를 쓰고서 복사를 해서 본인의 얼굴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얼굴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면서 그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남기고 밝은 부분을 지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지우는 자화상 드로잉 시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가 시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시연할 것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용어 자화상, 드로잉.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는, 연필로 그리는 자화상이 아니라 목탄으로 칠해놓은 스케치북 그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리는 자화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 시연을 위해서 박원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본인의 얼굴을 복사해 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해오셨나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 인쇄물이에요. 선생님의 그 특징을 굉장히 살려주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복사를 하는 거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실제의 모습보다 그 밝고 어둠이 굉장히 강요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또 그 뜻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사기가 절반 이상을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복사기에 따라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복사기에 따라서 복사기의 토너에 따라서 또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복사한 제 모습이에요. 근데 토너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또 희미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좀 실패한 경우인데 이거 저 가지고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시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흐릿한 복사기일 경우에는 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른 재료들로서는 제가 그 지우개, 목탄 그 준비해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드리는 오늘의 재료입니다. 아, 언박싱인가요? 네, 저도 언박싱입니다. 드디어 해보네요. 너무 소소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저는 지우개 연필. 네. 연필로 쓰일 지우개죠? 예. 그 다음에 목탄은 문방구에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 훨씬 더 하기 좋겠어요. 예, 목탄은 보통 화방 가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목탄은 대나무를 태워서 만들어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여러분이 좀 묻었다 그래서 겁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자,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상당히 큼지막한 것도 잘 접혀서 들어있네요. 네, 이것은 비닐이고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비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작업대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아무래도 목탄을 쓰다 보니까 목탄이 많이 날리게 되고 나중에 뒤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깔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마무리를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장갑인데요. 네, 꼭 장갑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손톱 사이에 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면은 장갑 사용을 권장하고요. 근데 목탄이기 때문에 비누로 쉽게 또 제거가 되니까 굳이 힘드실 답답하시면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그 손에 땀이 나서 목탄 쓰기가 불편할 때가 그러면 있는데 오히려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구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주방에서 쓰는 이런 장갑도 얼마든지 여러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시작할 그 종이에다가 네. 한번 그 우리가 그 목탄을 한번 칠해볼까요, 선생님? 자, 목탄을 가지고 마음껏 한번 칠해보세요. 예. 이렇게 연하게 해도 되나요? 네, 연하게 하셔도 되고요. 눌러서 하시면은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목탄이 한 번만 입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번 입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정 종이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검정 종이에다가 지금 우리 복사한 얼굴 전체 그 메인 톤이 검정색이라서 그런 네네, 건가 그렇죠. 봐요. 거기에 맞추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목탄을 좀 착색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문질러요. 예. 근데 문지르면 보시는 것처럼 목탄이 또 덜 까매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칠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종이에다 좀 밀착을 시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오일이 약간 그 더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목탄을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약간 표면이
입자가 편편한 거친 데다가 하는 게 더 하면 더 목탄이 잘 입혀지겠죠. 네. 선생님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힘들게 만들려고 재미있는데요. 큰 조기에 2번 칠해와봤습니다. 요거는 이거 선생님 이 종이는 요거하고 또 다른 조금 노릇노릇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다른 종이 가져왔고요. 거기다 한 번만 와트만지인가요 이게? 목탄지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부탁하지 않으셔도 예. 되고요. 한 번만 더 입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이번에는 문지르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오늘 드로이의 도구는 뭘까요? 지우개죠. 그래서 지우개를 이렇게 뭉툭하게 있는 거 가지고 만든다면은 별로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우개를 우리가 연필을 깎듯이 필요한 각도, 필요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따라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미지 같으면은 굉장히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연필을 깎을 때 굉장히 샤프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지우개도 이렇게 잘라서 요 선으로 이용하시면 편리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르면은 또 필요할 테니까 미리 좀 쓸어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 같은 걸 표현할 때는 지우개를 좀 미리 둥글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표현하실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필심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연필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네, 뭉툭한 게 필요할 때가 있고 굉장히 차프한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뭉툭한 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살리려면 저도 지우개를 잘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미지를 놓고 우리 둘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일 밝은 부분부터 찾아 나가는 걸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곽선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그럼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보면서 흰 부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찾아 나가서 그 형태를 잡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로 여기서도 벅벅 문지르지 않고 그려야 되는군요. 면 처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생각보다 잘 지워지네요. 네. 가장 하얀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해 두시면 미리 계획을 해 두시면 네. 나중에 처리하기가 더 쉬웠겠죠? 예. 이게 보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지울수록 지우개도 까만 연필이 좀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마스크 부분이 또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많이 지우셨을 때는요, 선생님 다시 한번 칠하시고 뭉개주시면 다시 그 톤으로 돌아가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가장 하얀 부분이 마스크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마스크라도 복사기에 더 붙어있던 부분은 더 하얗고 떨어진 부분은 덜 하얗죠? 예. 명암을 찾아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시면서 어떤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다가 실수한 게 있으면 또 목탄으로 아, 다시 덮어서. 예, 찾아보면 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생님 안경을 위해서 아주 가느다란 이 측면을 가진 지우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선생님 여기서 이 마스크가 조금 덜 박잖아요. 네네. 요거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스크 줄이나 귀를 먼저 해야 될까요? 어느 맞고 아, 틀리는 그런 건 거. 없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농도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트레이드 마크인 안경과 머리를 갖다가 제가 잘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 처음부터 한 단번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러면 또 이걸 수정해서 가는구나라고 하시면은 아주 자기만의 어떤 기법 같은 것들, 지우개를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톡톡 찍어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우개를 갖다가 이렇게 둥글게 했던 경우에는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텍스처가 그 다른 게 또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과 둥근 부분.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우개 가루하고 목탄 가루하고 섞여서 이게 찌꺼기가 생겼는데 이거는 밀어내도 되나요? 밀어내지 마시고요. 하나 팁은 드시고 이렇게 톡톡 털으시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살짝 이거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이게 좀 좋은 게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검은 연필로 그릴 때는 네. 뭘 보고 그릴 때 검은 선 제일 진한 선을 찾게 되는데 네. 이거는 반대로 해야 돼서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어내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굴리는 방법도 해보시고 저는 마스크의 형태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또 털어내고 저는 이 부분 선생님의 이마 부분을 한번 할게요. 너무 밝아졌다 싶으시면 다시 목탄 가지고 들어가셔서 살짝 한 번 더 입혀주시면 더 다양한 명암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제가 싹 이렇게 지우개를 연필처럼 휘두르니까 네. 화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얀색 색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강화하고 싶으시면 다시 이렇게 목탄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금방 하시는데요?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려서 A4 용지랑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랑 포맷이 틀려서 그런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연결시키면 계속 하얀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쭉 이렇게 빼셔도 돼요, 선생님. 그 처음에 이거를 주실 때는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눈에 띄어서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선생님? 좋은데요? 여기를 쭉 한번 빼보시면서 이 라인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없지만
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쭉 지우개를 쭉 끌고 나오시면은 아, 아우라인이 전체를 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온전히 다 쓸 수 있게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선생님 거보다 작긴 하지만 오히려 A4 용지와 비슷하고요. 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거의 정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제 얼굴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는 게 더 재미있는 작업이겠죠. 뭐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카메라가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 그런 것들을 여기서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손으로 지웠던 부분 완성해서 자, 저는 거의 완성한 것 같아요. 저도 된 선생님은요? 것 같아요. 귀 있고 네, 이렇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하기 쉬운 샘플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근데 그 가닥가닥 잘 표현을 하셨고요. 멀리서 봐도 선생님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오히려 저는 선생님 얼굴의 복사본보다 이 지금 제가 만든 게 선생님의 더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시네요. 네, 오늘 하는 이 수업은 그 여러분들이 왜 그 고인돌이라는 인문학 수업에서 이런 그림을 할까, 시연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고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이 드로잉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면서 손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역으로 흰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검은 종이에서 흰 것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또 한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방향으로 해보기 위해서 네.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좋은 작품 집에다가 액자에서 액자에서 걸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